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가 있는 테라피 강사 정진홍입니다. 선생님들을 동영상으로 만나니 조금은 어색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강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 주제는 내 삶을 표현하는 행복한 시쓰기입니다. 시는 모두가 특별한 사람만이 쓰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는 내 언어로 내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희노애락을 자기 언어를 가지고 차분하게 시적 상상력으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 2009년도에 한맹문학으로 등단하였고 2018년도에 슬픔의 틈이라는 디지털 시집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고 표현한 것은 어렵지만 내 삶이 시로 만들어졌을 때 창작의 희열을 가집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내 삶을 표현하는 행복한 시쓰기이며 소제목이 5가지로 진행됩니다. 최근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 중에 감명 깊었던 말이 있는데, 사람만 있다면 뭐든 별거 아니지. 사람만 있다면 뭐든 별거 아니지. 이는 살아있는 삶의 고귀함, 살아 견디는 삶의 치열함, 이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 시입니다. 천양의 시인의 오래된 나무에서 마지막 연에는 아버지는 가고 나는 벌써 순해졌다. 바람 몰아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오래된 소나무를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삶의 시입니다. 이종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에서는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것이 별거냐. 그늘 좋은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이 시들은 시인들의 삶을, 경험을 자기 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 삶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이 삶을 표현하는 예술로서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등. 셰프는 요리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배우는 물론 연기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문학은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표현 방법은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표현하면서 흩어지고 섞이나 시는 언어의 건축물이며 쓰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꽃을 대하는 두 시인의 태도를 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다만 몸짓에 불과했으나 그의 이름을 부르면 비로소 존재가 되며, 이혜인 시인의 풀꽃은 존재가 아니라 잊혀져도 괜찮다 합니다. 이혜인 시인의 풀꽃의 노래에서는 나는 늘 떠나며 살지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 두 시인이 꽃을 대하는 관점은 다릅니다. 각 시인의 고유한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선생님들도 자신의 고유한 삶을 느낌과 생각으로 표현해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시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작은 일에도 매일 반복되는 내 일상에서 어느 순간 뭔가 머릿속에 발견되고 아하, 이게 시가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그 번지는 느낌과 생각을 써 내려가면 됩니다. 내 삶의 슬픔과 아픔이 시적으로 잘 직조되어 표현되었을 때 행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창작 희열이죠. 억눌린 자아가 표현되는 시원한 순간이기도 하죠. 행복한 시쓰기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시는 느낌과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는 느낌과 생각을 언어로 지면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느낌과 생각입니다. 삶에서 느낌과 생각을 세련되게 진솔한 언어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느낌과 생각을 시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느낌의 정서를 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러운 날은 참고 견디면 곧 기쁨의 날이 오리니. 자, 박경리의 꿈2에서 생각과 느낌이 담겨져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살아있다. 바느질할 때도 살아있다. 풀을 뽑고 씨앗을 뿌릴 때 살아있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면 이 어떤 창작 도구를 가지고 시를 쓰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쓰기에는 여러 가지 창작 도구가 있는데 시에서는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비유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변을수 시인은 비유라는 끈으로 조각난 세계를 하나로 잇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유는 시의 핵심적 도구입니다. 비유는 직유와 의인과 은유가 있고, 이미지에는 오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감의 이미지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인간의 삶에서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양의 시내 소나무들이 성자처럼 서 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소나무들이 성자처럼 직유 그리고 서 있다, 의인입니다. 그리고 은유의 표현으로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유는 멋멋은 멋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이는 나무의 유전자이다. 나의 피는 허공의 열매이다. 한민복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감의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미지로 언어로 구현한 것입니다. 제가 써본 게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힘겹지만 용기 있는 눈빛이 보이며 시각, 전쟁 같은 세상이지만 따뜻한 심장 소리 가득하며 청각, 밤 냄새에 혀끝에 머물다 목젖으로 넘어간다. 후각이죠. 사람들의 이야기는 싱겁고 때론 짭조름했다. 며칠 고립된 마음의 고랑이 말랑거리기 시작한다. 촉각이죠. 자, 마지막으로 시를 쓰는 3단계가 있습니다. C.D. 루이스가 이 원리를 체득했죠. 시를 쓰여지는 데는 자연의 원리가 있다. 그 자연의 원리는 시의 종자가 흙 속을 뚫고 나오는 봄 새싹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유로 시를 쓴다고 하면 시의 종자를, 제가 최근에 2년 전에 쓴 시가 있는데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의 종자를 봄으로 잡았습니다. 봄의 새순으로 잡았습니다. 봄의 새순으로 잡고, 그리고 상상력을 키우는 성장의 단계, 흙 속에서 진행된 형상의 단계는 봄이 오는 길. 그 당시에 또 스티브 호킹이 우주 물리학자가 죽었는데 그것을 또 연관을 시켰습니다. 상상력으로. 그리고 봄의 이미지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현관 마당 여린 나뭇가지에 우주와 소통한 초록 새순이 터질 듯 방울방울 걸렸다. 스티브 호킹이 별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푸른 태평양을 밤새 건너 소금기 머금은 새벽 안개를 지나 오늘 서울 한강에 도착해 여기 화단에 처음 본 봄 편지다. 편지를 떨리는 마음으로 뜯어보니 봄 향기 내에 퍼지며 조용히 미소 짓는데 잠시 잊고 있었던 곁에 웃고 있는 그대. 봄, 새순처럼 더욱 싱그럽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주제가 뭐였죠? 이제 내 삶을 표현하는 행복한 시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래도 어렵죠? 행복한 시쓰기는 내 경험과 삶을 시적 언어로 내 마음의 느낌과 생각을 진솔하게 쓰는 것입니다. 시를 쓰는 것은 단번에 끝내는 요행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 꾸준히 시적 안테나를 세워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을 직접 뵙고 기쁨으로 강의하는 날을 기다리며 그동안 건강하시고 삶에 좋은 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